본인이 이 사퇴를 하시면서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공지한 사퇴의 변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자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공관위원장에서 물러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명된 지 29일 말입니다. 임명된 지 물러나는 겁니다. 자, 임명된 지 29일 만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 공관위원장은 우리 경기도처럼 심판이잖아요, 심판. 심판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시장, 도지사 선거 나갈 사람 접수하라면 접수하고 또 추가 접수할 수 있다고 접수할 수 있다면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할 생각이 없으면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오세훈이가 추가 접수 기간 접수하지도 않으면서 장동혁 대표 2선으로 물러나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공관위원장이 너무 기가 찰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뉴스를 쭉 흐름을 따라서 오면 봤을 때는 이 오세훈 책임 아니냐 이거예요. 오세훈 책임. 응? 이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자, 오늘 썸네일 올려보세요. 박민영 대변인이 오늘 출연합니다. 조선 출신의 저주. 오늘 조갑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양상훈이가 한마디 하더니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폭망하기를 굿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 조선일보 출신들 그리고 바른정당 출신들 뭐 그 중심에 오세훈이가 있죠. 뭐 이준석 한동훈 씨 뿐만이 아니고 장동혁 지방선거가 폭망하든지 말든지 장동혁이만 쫓아내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자들은. 그래서 지들이 당권을 잡아서 이자들의 최종 목표는요 당권 잡고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들이 원하는 사람을 다 눌러앉히는 겁니다. 지방선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자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선거가 망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망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은.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한번 봅시다. 오세훈이가 뭐랍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왜 사퇴를 하겠습니까? 왜? 오세훈이가 후보 등록 추가로 접수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충남도지사 김태현 도지사는 추가 접수했습니다. 근데 오세훈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의 변은 본인이 생각했던 혁신과 어떤 혁신 공천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사퇴한다고 해서 사표서가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이 어제까지의 이 행태를 보면 서울시장 안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기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왜 여기도 장동혁 2선 후퇴하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죠? 왜 나오죠, 이게? 지방선거하고 서울시장 등록하는 거, 후보 등록하는 거 하고 장동혁 2선 퇴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상관? 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 중앙일보 보도된 걸 보면 기자가 물었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냐? 그럴 일은 없다.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한다.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왜 2선 후퇴하라고 요구하죠?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오세훈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장동혁은 오세훈이 뽑은 게 아니라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다.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건 나오지 마. 안 나와도 돼. 어?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만 있습니까? 이상규도 있는데. 응? 나올 사람 천지인데. 왜 오세훈은 자기가 꼭 서울시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응? 이것 때문에 어제 다음 뉴스 올려보세요. 소위 말해 당 지도부가
플랜 B가 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세훈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겨냥해가지고 혁신선대위가 필요하다. 혁신선대위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선거 공천을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선으로 빠지고 이 자들이 이 제정신입니까? 당원들이 그러면 지난 8월 달에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 피켓 들고 응원전 벌였던 그 전당대회는 왜 하냐 이거. 그런 전당대회는 지금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내부에 정치 오래 했다고 하는 배지 출신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전당대회 왜 했어 그럼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하지 말고 그냥 비대위 하지. 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뽑았냐고. 그리고 그걸 배지들이 뽑았어요? 책임 당원들이 나서서 뽑은 거지. 얼척이 없습니다. 얼척이 없어. 그러니까 오세훈의 이런 오만한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지금 오세훈이가 주장하는 건 한 세 가지쯤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직 그만두고 꺼져라 이 소리죠. 당신이 꺼져야 돼. 당신이. 지금 꺼질 사람은. 두 번째.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오 시장이 어제 점심때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서 선대위원장에 관한 의견이 오갔는데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이거는 오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했다는 관측이 야당 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또 비대위 김종인이야? 또 비대위 유승민이야? 조갑제를 불러오지 아예. 에? 이재명하고 같이 밥 먹었던 조갑제 정규제 김종인 아니에요? 이 세 사람. 세 번째 오세훈이 주장한 게 뭐냐. 인적 쇄신을 주장을 했는데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하고 오늘 출연하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도 징계하라. 서울시장이 그리 할 일이 없나? 서울시장이 그리 할 일이 없어요? 당 내부 당 지도부는 아니 장동혁 대표를 이선 후퇴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 이건 주제는 없는 짓이죠. 서울시장이 뭔데 국민의힘 당대표를 이선 후퇴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세훈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완전 오만 방자기가 지금 오늘 이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해서 던지고 나가는 게 저 오세훈이 때문이에요. 지방선거를 불과 80일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민주당은 지금 후보들 정해서 벌써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강원도 단수 추천, 인천 박찬대 단수 추천, 경남 김경수 단수 추천. 현장에 나가서 얼굴 알리고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이 오세훈이라는 자가 이러고 있으니 공관위원장 사퇴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거? 오세훈이는 이번 이 사건으로 정치 생명 끝입니다. 이걸 보수 우파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걸 용서하겠습니까? 오세훈이를. 오세훈이가 그동안 잘했으면 그래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이자 지지율 볼까요? 지지율. 이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서울시장 후보 가상 대결 지지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지율이 그동안 지지율을 쭉 종합해 놓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2월 28일, 3월 1일 뭐 이렇게 쭉 한 겁니다. 서울의 18세 이상 남녀 804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 자, 이거 보세요. 응답률 5.6%. ARS 여론조사입니다. 작년 연말에 오세훈이 37.5
정원호가 40.1이었습니다. 뭐 오차 범위 안에 들죠. 거의 한 달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집니다. 50.5 대 40.3. 그리고 2월 7일, 8일 되면 더 벌어진 겁니까? 거의 10% 이상 벌어지죠. 47.5, 33.3. 그런데 2월 말 3월 1일 날 들어오면 이건 더 벌어집니다. 지금 55에서 32를 빼보세요. 얼마예요 이게 지금? 23 아닙니까? 23. 23.4%포인트. 이거 오세훈 저 여론조사 표본 오차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예? 아니, 자기의 그 인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아니, 본인이 정원호 후보하고 지지율이 아주 뭐 접전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나 또는 뭐 공간위에서나 또는 지지자들이 야, 그럼 조금만 더 우리가 밀어주면 오세훈이 정원호를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 보세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20%더 이상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뭐 장동혁 대표 보고 이선 후퇴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본인이 당의 지지율을 깔아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짓을 하죠? 지금 오세훈이 지금 하는 이 행태가 지방선거에 도움돼요, 이거? 저런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지금? 야, 정말 진짜 이거, 여러분, 이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바른정당 만들 때, 전부 꿇어 앉아서 뭐 죄송합니다 뭐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바른정당 사죄 중간에 김무성이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제일 오른쪽에 오세훈이하고 이준석이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을 말아먹는구나. 이 사진이죠, 이 사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율이 올라갈 턱이 있겠습니까? 저기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오세훈 앉아있고 그 뒤에 이준석이 앉아있죠. 저 사진이 뭘 말합니까? 중간에 뭐 남경필이도 있고 뭐 원희룡도 있고 뭐 제일 왼쪽에는 주호영 있죠. 주호영, 하태경, 뭐 정병국, 권성동, 김성태, 김무성, 저 보훈부 장관으로 튀어간 권오울, 유승민, 뭐 다 앉아있죠. 제일 오른쪽이 오세훈이 있잖아요. 이게 2017년 1월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국면에서. 그리고 이런 자들이 그냥 10년 전부터, 아니, 서울시장 공천 받아서 윤석열 정부 때 서울시장 공천 받아서 서울시장 잘, 쉽게 얘기하면 역임했으면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사퇴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오세훈이가 하잖아요. 이게 민주당 편입니까? 국민의힘 편입니까? 예? 종북주사파 당 편입니까? 이게 누구 편이냐고, 이게. 공천관리위원장을 또 뽑으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오면 또 업무 파괴해야 되고.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러니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와, 국민의힘 완전히 침몰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가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이런 거 보면 투표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번 지방선거 엉망되면 다 이거 오세훈 책임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서울시장이. 그 다음 그 지지율 조사 한번 올려보세요. 오세훈은 정원호한테만 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 조사한 건데, 작년 연말에 오세훈을 두고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 뭐 정원호 말고도 다 붙여봤습니다. 오세훈이 이기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죠. 박주민한테도 지는 것으로 나오고 서용규한테도 지는 거로 나오고 전현희한테도 지는 걸로 나오고 정원호한테는 엄청 지고 응? 여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응? 여론조사 성적표가 이 모양인데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차라리 제가 조금 부족해서 더 좋은 후보를 모시면 좋겠다. 제가 그분을 돕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양심이 있으면은. 응? 양심이 있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후보 등록은 거부했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진 않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선 퇴진을 왜 요구합니까? 뭐 물귀신이요? 참 보고 있으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응?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거 오세훈이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양상훈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했는데 오늘 또 조갑재가 나왔어요. 조갑재 조선 출신입니다. 양상훈 지금 조선일보 주필입니다. 조갑재가 뭐라고 하느냐. 양상훈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보수 재건의 삼각편대 연대를 촉구한다. 제가 봤을 때는 보수 폭망의 삼형제 같은데? 보수 폭망 삼형제 아니에요? 조갑재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을 보수 재건의 삼각편대로 명명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 보수 진영이 국가 중심 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오세훈은 서울시장, 한동훈은 부산의 보궐선거, 국회의원 된다 이 소리죠. 이준석은 경기도지사 나와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러한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극우와 극좌를 동시에 밀어내고 정치의 중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이 각각 이유가 60대, 50대, 40대를 대표하는 세대적인 다양성이 있다. 윤석열의 자폭 계엄에 반대했다. 공통된 정치적 노선을 공유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부산 재보궐선거, 이준석 경기도지사 나오면 여러분 투표하고 싶습니까? 투표하고 싶어요? 지금 조갑재나 뭐 양상훈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국민의힘 내부의 뭐 대안과 미래, 친한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싫어해요. 광장에 나와 있는 그 국민들, 애국 국민들 다 극우라고 하잖아요. 극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파 정당에 표를 줄 사람들이 누군지 쉽게 이야기하면은 식당 영업으로 치면은 우리 식당의 단골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단골이 오실 때 좀 더 반찬도 좀 내드리고 뭐 맛있는 음식도 좀 더 드리고 또 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백날 가서 해보세요. 국민의힘 안 찍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국민의힘을 찍습니까?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인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어제 저희들이 그 저녁 방송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 그 4,370여 명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더라고요. 저희 채널에. 그럼 그분들이 민주당 후보 찍습니까? 안 찍잖아요. 그런데 조갑재, 양상훈, 뭐 친한계, 대안과 미래 왜 그런 소리 하냐 이거예요. 응?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당원들을 아주 개무시하는 거죠, 이거. 자기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고 뭐 친절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폼이나 잡고 말이죠. 그게 바로 강남 좌파들, 날라리들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이 당을
수십 년 동안 책임 당원 해왔던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이제 연세도 드시고. 국회의원들은 3선 해봤자 12년입니다. 그죠? 3, 4, 12 아닙니까? 3선 뭐 중진해도 12년밖에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철새들이에요, 철새들. 국회의원은요, 비정규직 철새들이라고요. 근데 책임 당원은 30년, 50년씩 책임 당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철새들이 와가지고, 온갖 해코지는 다 하고, 여기 30년, 50년 지키고 있는 텃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을 이렇게 개무시해? 그럼 투표장 가고 싶겠어요? 응? 안 가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주인공이. 국민의힘의 주인공이 누구야? 책임 당원이 주인공이에요. 배지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조갑제는 뭐 국민의힘 책임 당원입니까? 응?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출신들 중에, 뭐 조선일보 출신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조선일보 출신 기자들 중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 많습니다. 보면은 조갑제 뭐 양상훈 주필 뭐 다 어떤 그런 어떤 인연으로 네트워크로 뭐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 이 조갑제 이야기가 여러분 이 공감이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부산의 재보궐선거, 이준석 경기도지사 이러면 여러분 투표장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게? 아마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참. 어제 양상훈 칼럼 한번 더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조갑제하고 똑같이 이야기다. 보세요. 자, 방금 조갑제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사진 올려보세요. 그죠?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그럼 양상훈 어제 칼럼.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똑같잖아요. 이게 뭐 짰나? 양상훈 주필하고 조갑제 주필하고 짰나? 응? 짰구만. 같은 조선 출신이니까. 조선일보는 조선미디어그룹은 서울시장 오세훈 안 치고, 한동훈이는 부산에 재보궐선거 보내서 당선시키고, 이준석은 경기도지사로 해서 지들 말 듣고 당선되면은 조선일보 뭐 영업하는데 장사하는데 돈 많이 되는 모양이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어제 그 양상훈 칼럼도 제가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칼럼 내용을 제가 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참고로 이 사진에 나오는 오세훈의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양상훈은 서울 D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이 칼럼 내용을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보다 행정에 더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지금의 국힘이 이렇게 되는 데는 행정가 오세훈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러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지만 오세훈이 서울시장 돼야 된다. 이런 소리죠. 한동훈에 대해서는 부산과 대구 서문시장하고 부산 국포시장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그 집회 열기 역시 누구도 폄하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날 그 관광버스로 외지에 있는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 동원한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그 청소년 시기 때 부산 수영만, 지금 그 마린시티가 됐지만 부산 수영만에 그때 YS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동원한 그 어마어마한 인파를 제가 봤습니다. 그 부산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날 부산이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그때 말로 진짜 100만 모였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완전히 뭐 경남에서 서울에서 뭐 경북에서 뭐 거제도에서 뭐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 마비돼 버렸어요. 그때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이런 게 활발하지 않은 때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전부 관광버스 타고 와서 수영만 요트 경기장 매립지를 그냥 마비시켜 버렸어요. 해운대가 마비돼 버렸다니까. 아니 그 정도 돼야 집회 열기 역시 누구도 폄하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관광버스 그거 뭐 한 10여 대 동원해 가지고 한 1000명 왔나? 그게 그 집회 열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쇼지라는 거지. 정치 현장을 잘 안 가보신 모양이지. 이준석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치적 역량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혁신당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축켜 세우고.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이 세 사람이
감동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감동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이 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동이 아니라 우파 애국국민,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감동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왜 이러지? 조선일보 출신들이? 뭐 짰어? 짠 것 같은데. 그러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화가 나서 그냥 집어 던지고 나가보는 거죠. 다음 그 주간조선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조선 미디어 그룹에 있는 모든 인쇄 매체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조갑재, 서울 오세훈, 경기 이준석, 부산 한동훈이 보수 재건 삼각편대. 참 놀고들 계신다 그죠? 한동훈이 부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한동훈이 부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한동훈이 부산하고 상관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동훈이 뭐 부산 사투리 할 줄 압니까? 내가 막 너희 집 서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있어! 이런 사투리 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 한번 해봐. 부산이 어디 뭐 부산에 그냥 가면 뭐 다 돼요 그게? 응? 부산 유권자들이 뭐 바본 줄 압니까? 한동훈이 무슨 부산에 연고가 있어요? 한번 사투리라도 한번 해봐. 내가 서장하고 밥 먹고 막 사우나도 가고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사투리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 부산이야 그게? 부산 대구 사람들이 뭐 어디 뭐 핫바지인 줄 아나? 완전히 유권자를 무시해도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서울은 오세훈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이준석이, 부산에 뭐 재보궐선거는 한동훈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 한마디 못하는 자가 무슨 부산하고 연고가 있습니까? 응?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선 미디어 그룹의 매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 사진 보기 싫답니다. 내립시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번 선거를 돕기 위해서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접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참 양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SNS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SNS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어제 장동혁 대표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품위가 있잖아요. 품격이. 사람이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장동혁 대표께서, 왜 이분이 장동혁 대표께서라고 합니까? 자기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사람이 장동혁입니다. 하지만 예우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품격 아니에요? 보수의 품격? 이런 게 버르장머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네? 어제 장동혁 대표께서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본인이 걸어온 정치 여정과 맞지 않다. 이러면서 충남 대전 행정통합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공모 신청 안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부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설득을 했더니 당이 정말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본인의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공천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탈당합니까? 탈당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 옆에 있는 사람들 설득해서 입당을 시켜야지. 그래야 이런 오세훈이 같은 이런 자들 응징할 수 있죠. 다 탈당해버리면 오세훈을 어떻게 응징합니까 여러분? 그럼 지들끼리 남아가 지들끼리 다 해먹을 거 아니에요. 더 입당시켜야지. 사돈의 8촌까지 다 설득해서 입당시켜야지. 왜 탈당을 해요 지금? 응?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사직구장 야구 구경 한번 한 거. 부산에 야구로 치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야구 방망이에 끼고 다니면서 동네 골목골목에서 야구했습니다. 사직 야구장 야구 구경 좋아하시고 있네. 비닐이 봉다리 그거 한번 써봤나? 경상도 사투리로 비닐이 봉다리 쓰고 롯데 자이언츠 응원해봤나? 응? 상대편 투수 나오면 마! 하면서 하는 그런 응원해봤냐고. 부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부산 사람들이 핫빠진 줄 아나 지금.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를 무시해도 이렇게 개무시가 어딨어요 지금 이게. 부산에 가면 이 김태흠 도지사님 참 이분 참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세요. 부산에 가면 하마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마정이 무슨 소리냐? 하 내릴 하, 말맞자, 그리고 정자정. 중앙에서 관리가 와서 부산에 딱 들어오면 그 지역에 도착하면은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는 곳이 하마정입니다. 동네를 지나면 하마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 부산에 지금 뭐 부산역 주변에 뭐 크루즈 터미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그 당시에 외관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동네가 외관이 있었습니다. 외관. 그게 지금 용두산 공원 주변부터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초량 일부까지 그게 외관이었어요. 거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합법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엄격하게 그 제한을 당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오면 동네가 사실은 부산이었어요. 동네가 부산의 중심이었습니다. 부산포는 어떻게 보면 최전방이었죠. 최전방. 거기에는 부산 진성 이런 최전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가 오면 하마정이라는 곳에 말에서 내려서 탁 인사를 합니다. 왜? 그 하마정 주변에 동네 정시 또 부산의 어떤 유지들 쉽게 하면 사당이 있었군요. 사당.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가 말 타고 내려오면 거기 가서 인사하고 뭐 절하고 이런 곳이 하마정입니다. 이런 거 알아요? 에? 이런 스토리를 아냐고. 에? 부산이라는 한자,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가마솥 부자 아닙니까? 가마솥 부자. 에? 그래서 부산은 한 번씩 가마솥이 뒤집어지면은 부산 사람들은 디비진다 이럽니다. 부산 사람들 한번 열받아 보면 디비진다고요. 그런 걸 아나? 한동훈이가. 부산 재보궐선거 좋아하시고 있네.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납니다. 아, 나 부산 출신인데. 저렇게 부산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말이지. 부산 재보궐선거 나가는 게 뭐 니들 마음대로 뭐 꼬주면 다 되는 줄 알아. 경상도 말로 짝대기 구우면 다 되는 거예요. 보수 우파 진영을 망쳐도 이렇게 망쳐 놓을 수 없는 지역에 만든 한동훈 씨가 부산에 와서 출마한다고? 그 당선되면 진짜 손가락에 장을 지져야 된다 정말. 자, 다음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오후에 한겨레신문에 났습니다.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당 29% 국민의힘 25%. 이거 전화면접 여론조사입니다. 전화면접. 전륜결이 무색했다. 이게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3월 12일 오후 기사인데 국민의힘이 의총 열어서 결의문 채택한 게 언제죠? 3월 9일이죠. 3월 9일이죠. 근데 결의했네. 좋아. 그 전륜하자. 뭐 계엄 사과하자. 뭐 쇄신하자. 뭐 누구 잘라내고 예를 들자면 결의했어요. 그럼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전륜 선언하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 부산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마! 정신 안 차리고 마! 어디다가 정신머리 놓고 말이야.
그거 뭐 전륜 결의문 채택한다고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잘했다 할 것 같습니까? 마! 정신 안 차리고 어디다가 정신줄 놓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투리가 뭐 마음에 듭니까? 오늘은 이거 아침에 뭐 저녁 방송처럼 해서 제가 좀 당원들이 열받죠. 제가 열받는데 이 방송 보시는 책임 당원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니 뚜껑 열리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울분, 분노 이런 걸 있잖아요. 너무 누르지 마세요. 그건 스트레스에서 병 납니다. 화병 납니다. 화병. 소리 지르세요. 마! 어디다가 그냥 정치 좀 평론 좀 아침에 좀 근사하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막 강마 찌기 뿔라 열불 터져서 못 살겠죠. 토끼님. 이런 방송 통해서 소리 지르고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이것들이 막 한마디로 급대가리를 상실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참 보고 있으니 결의문 채택하니까 지지율 더 빠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의문 한 번 더 하지. 그럼 더 빠질 텐데. 그럼 지방선거 폭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의문 채택하자고 하는 대안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친한게 저거는 국민의힘을 폭망시키는 세력이다 이거예요. 조선일보 칼럼은 오늘 기가 막힌 칼럼이 하나 났습니다.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칼럼입니다. 양상훈 칼럼,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손잡고 나서길 바란다. 와, 기가 막힌 칼럼입니다, 여러분.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 손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주요 키워드를 보니까 정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오세훈, 비토층 극복이 필요한 한동훈, 큰 정치 시기 맞은 이준석, 불가능 예상 깨고 손잡으면 상당한 파괴력을 얻을 수 있다. 새 보수 정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될 수 없다 이러면 전부 2번 올려줘 보십시오. 이 희망이 될 수 없다. 무슨 이거 헛소리냐? 희망이 될 수 없다 이러면 여러분 찬성하시면 2번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바보 삼형제? 양상훈 칼럼 해설위원은 양상훈 주필이죠. 58년 개띠던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 정권의 압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전망이 아니고 민주당이 압승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이 양상훈 주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오늘 등록 신청하라고 오늘 추가 등록 받습니다. 등록하든지 말든지 그건 오세훈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등록하라고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을 줬습니다. 오늘. 오세훈이 등록 신청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도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현실 때문이다.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가령 국민의힘 배지들이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 신청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배지 뺏길까봐. 자기 배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지 유지하려고? 지방선거 이기고 지는 거는 후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지방선거 이깁니까?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져?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지. 응? 그러면서 국힘 위기의 근원은 모두 알다시피 윤석열 개헌 망동 때문이다. 이런 극언을 했습니다. 극언을. 국힘 지도부는 윤어게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 국힘 지도부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손잡고 나선다면 국민이 이들은 물론이고 야권 전체를 다시 볼 것으로 믿는다. 어떤 국민? 좌파 국민들이겠지. 에? 국민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여러분. 좌파 국민들은 야 저 새로운데? 라고 반기겠지만 표는 안 줍니다. 국민의힘에 표를 줄 사람들은 책임 당원을 비롯한 우파 애국 국민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1년 전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왔고, 광화문에 나왔고, 여의도에 나왔고,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광주, 금남로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표를 주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대 국민의힘에 표 주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양상훈 주필도 보니까 이제 뭐 안에서 펜트만 굴리고 있으니까 현장을 모르는 거죠. 그 광화문 광장에 집회할 때 한번 나와봤어요? 그 조선일보 바로 앞에 있잖아. 코리아나 호텔. 그죠? 그 맨날 저 밖에 나가면 뭐 혼날까 싶으니까 안에서만 봤나? 밖에 나와서 그 애국 국민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봐야지. 오세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충고를 합니다. 오세훈은 정치보다 행정에 더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지금의 국힘이 이렇게 되는데 행정과 오세훈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오세훈 너도 책임 있다 이런 소리 하죠. 그죠? 이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칭찬만 하면 편하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 밖의 인파가 대구하고 부산에서 모였다. 누구도 편마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파가 모였다. 그거 다 관광버스 동원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60, 70대 여성들이 많던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정치적 역량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 그렇군요. 개혁신당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지지율 3%밖에 안 나오던데. 이러면서 지금 감동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이 세 사람밖에 없다. 라고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칼럼이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납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쳐밀어 오래요. 분노가. 감동은커녕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자, 그런데 이 양상훈이 어떤 사람이지? 양상훈 그 사진 하나 올려보세요. 양상훈 주필. 58년생. 근데 제일 밑에 출신 고등학교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 대일고등학교죠. 58년 개띠입니다. 68세. 서울 대일고등학교입니다. 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오세훈은 61년생입니다. 출신 고등학교 어딘지 아세요? 서울 대일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 사진. 박형준 부산시장 60년생. 출신 고등학교 서울 대일고등학교입니다. 자, 내리세요. 제가 뭐 특정 고등학교를 폄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 세계에서 출신 고등학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도 제가 졸업한 출신 고등학교 뭐 동창회나 동문회 가면은 선배들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모시고 또 후배들에게 밥도 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동문 동창이란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58년, 오세훈 서울시장 61년생, 박형준 부산시장 60년생 다 같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슬쩍 디스하는 척 하면서 오세훈이 희망이다! 나의 고등학교 후배!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언론이라는 공기를 개인의 사유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론이라는 공기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해서 사유화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양상훈 주필은 앞으로 오세훈 관련 칼럼 안 쓰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후배잖아. 고등학교 후배가 서울시장 하고 있는데 오세훈만이 희망이다. 그거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 오비이락 아니에요? 오비이락? 카르텔 아니에요? 카르텔? 응?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처음에 나가게 된 것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아주 그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굉장히 전략가거든요. 전략가. 굉장히 MB 대통령이 총애했던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하게 된 것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어떤 역할이나 이게 지대하다고 다 알려져 있어요.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나마 박형준 시장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본인이 절대 안 해요. 박형준 시장은. 박형준 시장이 임명한 이성권 부산 4갑 국회의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박형준 시장은 최소한 좀 금도를 넘질 않죠.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오세훈은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놓고. 이제 양상훈 주필까지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동창회 합니까? 고등학교 동창회? 카르텔이죠 이거 뭐. 자,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장동영 말고 새 얼굴로 선거하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장동영 말고 새 얼굴로 선거하자. 그러니까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결의문 채택 하나 해줬더니 완전히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당대표 장동혁 지도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이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청구서 하나씩 들고. 에? 무슨 소리 하나 여기 보면은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대한과 미래 이성권 부산 사갑 의원이 등장합니다. 조선일보에 뭐라고 했느냐?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외연 확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선대위를 출범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당 지도부 저 다 필요 없고 사실상 비대위 만들어서 선거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부산에 이성권 의원의 지역구 사갑에 구청장 선거 지방의원 구의원 시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표가 이번에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 기록합시다. 그 표 안 나오면 지역구 국회의원 책임 안 해요? 그게 왜 장동혁 책임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하고 구청장하고 확실히 단도리해서 표를 많이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지들은 할 일 안 하고 모든 책임은 무조건 탓은 다 당대표 탓이에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 탓은 이야기하지 않고. 조선일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외연 확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선대위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동혁 꺼져라 이 소리죠. 응? 선거 지방선거 혁신 비대위 만들자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선대위 선대위원장이 누구를 또 데리고 오겠지. 예? 누구 데리고 오려고? 조갑재 데리고 오려고? 김종인 데리고 오려고? 예? 정규재 데리고 오려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동혁은 손 떼라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어디다가 당대표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실질적인 권한은 장동혁이가 들고 있는 거예요. 배현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 의원이 혁신선대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수 의원 누구? 명단 대봐. 다수 의원 누구? 명단 다 나오면 저희들이 책임 당원의 이름으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혁신선대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누군데? 뭐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한 10명쯤 되나? 한파 국회의원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2선에서 지원하고 딱 이거죠. 보세요. 속셈이. 윤어게인과 무관한 새 얼굴이 전면에 나서야 그나마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동혁은 2선으로 물러나고 윤어게인에 반대하는 누군가 누구? 조갑재? 정규재? 김종인? 누구? 지금 도대체 누굴 보고 정치하는 거야? 조경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 사갑을 잘 기억합시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 없는 절연은 국민 불신을 키운다. 장 대표 사과, 한동훈 복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선거 유세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이 뭐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장동혁 대표만큼 인기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조경태, 뭐 이성권, 배현진이 나가면 유대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와 모입니까? 오히려 때려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나와야 전부 박수받고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때 국회의사당 그 메인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걸어갔잖아요. 집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애국 국민들이 나와서 특정 국회의원들 이름을 부르면서 제대로 해라! 왜 장동혁 흔드냐? 이런 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행사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딱 나오자마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지금 애국 우파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이 유일합니다. 장동혁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광장에 조용조용히 방송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도기님. 제가 조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동혁만큼 애국 국민들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지금 나와보세요. 누구? 오세훈? 뭐 박형준? 누구? 한동훈? 그건 관광버스 동원한 그 정치 쇼지라는 거잖아요. 또 누구? 뭐 배현진? 우재준? 누구? 뭐 주호영? 조경태? 누구?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없잖아.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갖다가 다 이게 장동혁 책임이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세요. 샤우팅. 그러게 말입니다. 도기님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 다 서울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동문들이죠. 남자들 세계의 고등학교 동창 동문이라는 거는 선후배 사이라는 거는 엄격하죠. 그죠? 오세훈은 그냥 막 대놓고 지르지만 장동혁 지도부에게 막 좀 그거를 하지만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절대. 이성권을 통해서 하죠. 이성권은 박형준 시장이 경제부시장 시킨 사람이죠. 그나마 박형준 시장이 전략적이죠.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들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자기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자기 대리인을 시켜서. 그거 좀 이성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세훈은 직접 하잖아요. 근데 양상훈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자가 장동혁 지도부 그냥 이선으로 꺼지고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을 앞세우면 이 트로이카 앞세우면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바람 안 일어납니다. 왜? 애국 우파 국민들이 제일 저 보기 싫어하는 멤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세 사람 나오면 유세장에 사람들 안 갈 것 같은데요.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뭐 한 수백 명 오겠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금 양상훈 주필이 한 대로 하자면 그건 지방선거 폭망하는 거예요.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 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영풍 대표님 말씀이 뭐가 시끄러워요? 본인 휴대전화 소리를 줄이세요. 오늘 제가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 보고 있으면 열불 받지 않습니까? 뭐 고등학교 동창이야라! 지금 문화일보 진중권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죠. 장동혁 이선 후퇴해라. 한동훈 복당시켜라. 누구 맘대로? 네가 뭔데? 진중권이 네가 뭔데? 응? 네 뭐 책임 당원이야?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야? 아니잖아. 뭐 정의당 아니야? 정의당? 진중권 네가 뭔데 장동혁 이선 후퇴하라고 하는 거야? 장동혁의 거취는 국민의힘 115만 명 책임 당원이 정하는 거야. 네가 뭔데? 진중권은 우파도 조지고 좌파도 조지면서 소위 말해서 장사하는 농객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반대파들이 좋아해요.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민주당 사람이 들어도 좋고 민주당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람이 들어도 좋고 좋은 장사죠. 이게 올드 미디어들이 하는 장사 수법입니다. 자기들이 심판인 것처럼 좌파도 조지고 우파도 조지고 그러면 좌파에 불만 있는 우파가 주목하고
우파에 불만 있는 좌파도 주목하는 그 장사 수법이라는 거예요. 에?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장사할 건데? 에? 그래도 진중권이가 조선일보 뭐 이런데 유튜브 뭐 잘 나가잖아요. 응? 그래도 한다는 소리가 장동혁 대표가 2선 후퇴를 선언했어야 됐다. 누구 마음대로 안 될걸? 그 다음에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비대위를 꾸리기 어렵다면 선거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 장 대표가 정권을 넘겨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 하죠. 지금 보세요. 이성권, 배현진, 양상훈 똑같은 소리 합니다. 장동혁 2선 물러나고 새로운 선거대책위원회 꾸려라. 그 선대위원장에 누구를 앉혀라 이 소리죠. 누구? 말해봐 누구? 다 이미 정해놨지 너가 마음속에. 조갑젠가? 정규젠가? 김종인인가? 또 누구? 이야기해보세요. 어? 장동혁 2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선대위 만들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새로운 선대위원장이 누구 이름을 대! 맹폭해 줄 테니까 이름 대봐. 다음 사진 보세요. 진중권이 작년 10월 13일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과 함께 북콘서트 같은 걸 개최했어요. 이때부터 박형준 시장이 사실상 시장 연임 도전을 한 겁니다. 다 연결되죠. 보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인물들이 다 연결됩니다. 양상훈, 오세훈, 박형준은 서울 대일고등학교 동창으로 연결이 되고 이성권은 박형준의 경제부시장으로 연결이 되고 진중권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콘서트의 사회자로 연결이 되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유유상종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진중권이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시사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사대담 이후에 박형준 시장이 사실상 부산시장 연임 도전을 하게 되는데 진중권이의 수법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 좌파 다 조집니다. 그러면 각 진영에 있는 불만 있는 세력들이 진중권의 말에 주목하거든요. 이 장사하는 수법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쿠데타를 통한 외부에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통한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이게 쿠데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게 쿠데타입니까? 내란입니까 바로? 자, 진중권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시사대담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SNS와 알고리즘이 여론을 왜곡하며 선동 정치가 강화되었다. 진중권이는 정당의 지구당 해체가 된 이후에 유튜버가 정치 교육을 대신하면서 극단적 진영 정치가 고착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이 다 의견 일치했네요. 그러니까 진중권 입장에서는 이거 앞으로 장사하기 힘들겠는데 나는 우파도 조지고 좌파도 조져야 이게 장사가 되는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을 하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진중권 같은 저런 평론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장사 그만해야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지방선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제 대자유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영풍TV, 고성국TV, 강용석 KNLTV 또 뭐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국민의힘의 지금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어떻게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만 편집을 해서 지금부터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뉴스 매거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 잘 하실 겁니다. 그 시청자님들 옛날에 그 회사 있을 때 노동조합 가입하셨죠? 정당 조직이나 노동조합이나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위원회 조직입니다. 누군가 임명해서 임명장 받고 문서 생산해서 움직이는 임명직 조직이 아니라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서 배지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가동되는 위원회 조직이거든요. 근데 위원회 조직의 가장 최고봉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은 노동조합은 위원장입니다. 당위로 치면 지금 당대표죠. 장동혁 당대표, 뭐 민주당 같으면 정청래 당대표인데 일종의 좀 비유를 쉽게 하자면은 이 성 안에 성주가 국민의힘이라는 성 안에 성주가 장동혁이에요. 근데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이 장동혁을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당대표들은 뭐 한동훈이 보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이 밀어서 뽑았어요. 성 밖에 있는 일반 백성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수 있겠는데 성 밖에 있는 지지자들도 물론 지지했겠지만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이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만든 게 한동훈 지도부라면 이 장동혁 지도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성 밖에 있는 일반 백성들, 일반 지지자들이 만든 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자칫 사소한 실수로 문을 닫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들어오냐? 한동훈이가 들어오고, 조갑재가 들어오고, 정규재가 들어오고, 심지어 뭐 김종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과 이 애국우파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나무 몇 그루 보지 말고 제발 좀 숲을 보자. 숲을 전체 숲을 보면은 이 나무 한두 그루 썩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뭐 장동혁 대표가 뭐 남양주 가서 뭐 8인 회동, 뭐 장동혁 대표는 뭐 소주 못 마십니까? 장동혁 대표는 뭐 족발 뜯으면서 소주 마시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경청한 것인데 족벌 언론들, 소위 말해서 올드 미디어들이 이걸 장동혁 지지자들과 장동혁 지도부를 갈라치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사 하나 보고 전부 모든 것이냐 오해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 문제다 이렇게 달려들면은 지도부가 어떻게 합니까? 지도부 어떻게 하냐고요. 장동혁은 성 안에 있는 귀족들도 살살살 꼬셔야 됩니다. 지금은 살살살 꼬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왜? 자기가 당대표니까. 만약에 장동혁이 당대표가 아니라 일반 평 배지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하고 성향이 약간 당원들 배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꼬셔야 됩니다. 회유하고 달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애국우파 국민들이 너무 나무 몇 그루 보고 너무 화를 내신다든지 너무 쉽게 분노하고 있다. 이건 조직의 전략과 전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략적인 인내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청인의 끈기로 버티고 있다. 지난번 비상의총에서도 만약에 장동혁 당대표가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부산 출신이었으면 거기서 아마 의원들하고 때려박고 싸웠을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도부 붕괴됩니다. 잘 걸렸다 장동혁. 저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다 이래서 바로 그냥 다 지도부 붕괴시키려고 그 함정이자 덫을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고동 박사님 방금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전략적인 인내와 끈기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버티고 지나간 겁니다. 일단 지도부는 지킨 거예요. 왜? 지금 지도부가 지방선거 전에 무너지면 한동훈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조갑재 비대위가 들어오는 법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애국우파 진영 내부에서 이야기되는 윤어게인 못합니다. 부정선거 이슈 제도적으로 투쟁 못합니다. 왜? 나무 몇 그루 보고 그렇게 분노해서 숲에 불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인내하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배지들은요 지방선거 뭐 폭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지방선거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배지들은 지방선거 폭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준수한 성적을 해서 통과하고 2028년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게 되는 차기 전당대회나 연임을 하게 되면 지금 107명 안에 들어있는 국민의힘 배지들은 납작 엎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까 김상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싸그리 이 세력, 기회주의 세력, 반지도부 세력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략적 모성, 전략적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후원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박사님이 이제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발제를 일단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제 제가 how to 그럼 해법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송 보시는 전국에 해외에 계신 동포님들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반찬, 메뉴가 널려 있습니다. 뭐 아시는 거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지적해 볼게요.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빵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어도 됩니다. 근데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거 아주 곤란해집니다. 지금 오늘 뭐 조간신문에도 일제히 보도가 되었지만은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 다 없어졌잖아요. 그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사드 미사일이. 사드 미사일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하늘의 절반이 뚫립니다. 150km 높이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이 북한이나 중국 인민해방군이 쏘면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없어졌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흥분 안 하죠? 안보 문제인데 이거는 빵 하나 뭐 적게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50km만 막아내기 때문에 요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드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그 난리를 치면서 경북 성주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지금 중동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자, 이 문제 하나 미사일입니다. 하나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미사일. 그 다음이 기름입니다. 기름. 저는 중동 이란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봐요. 트럼프가 일단 말하기로는 4주에서 6주는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일 지났습니다. 10일 지났는데 기름값이 2,000원 넘어갔습니다. 휘발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에 쿠웨이트가 지금 기름 생산을 줄였어요. 그 결론은 뭐냐? 유가 폭등입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키워드가 기름이에요. 기름. 안보 문제에서는 미사일 그리고 기름인데 그리고 고유가, 고환율, 그 다음에 고물가 이 3고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쳤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관심 많아 뭐 코스피 6천이 좋아 이러던 사람들이 이 3고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이걸 이슈 파이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곰팡이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백신 맞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요. 이 곰팡이 백신이라는 이슈를 내도 국민의힘 배지들이 싸우질 않습니다. 이런 좋은 호재가 있는데 사법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법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법 3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와대 행진까지 하고 그래서 뭔가 뉴스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거 하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미사일, 기름, 환율, 물가, 사법, 악법 이런 좋은 호재들이 늘려 있는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 싸웁니까?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면 국민의힘은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근데 이걸 장동혁 대표가 싸움을 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상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친한계 의원들이나 미래와 연대도 안 되는 자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투표를 할 유권자들에게는 이슈 파이팅을 하지 않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이러니까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조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장동혁 지도부가 제가 봤을 때는 TF를 만들어서 책임 할당을 해야 돼요. 가령 야 국회의원 홍길동부터 홍길순까지는 사드 미사일에만 붙어가지고 이거 매일 메시지 생산하고 대책 마련하고 공격하고 이 책임 할당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2028년 총선 공천할 때 이거 포함시키겠다. 책임 할당을 줘야 됩니다. 이 축구 경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축구 경기를 하면 손흥민이가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손흥민이 없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라는 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차범근이 없는 옛날 그 시절 축구, 대한민국 축구 상상할 수 있습니까? 차범근, 손흥민이 필요하죠. 그런데 손흥민을 스트라이크로 세우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레프트 윙, 라이트 윙, 풀백, 미드필드에서 뭐 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역별 책임 할당제를 매겨야 돼요. 왜? 무엇을 위해서? 2028년 총선 공천 성적표를 매기기 위해서. 즉 영남 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 부산 지역의 구청장 18명입니까? 있는데 자, 예를 들자면 해운대에 국회의원이 2명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해운대 지역의 구청장이 1명 있지 않습니까? 이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다 기록해야 됩니다.
경북 지역에 뭐 어디 분수 득표수 얼마 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PK 지역에 뭐 마산, 창원, 김해 이쪽은 그 민주당 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는데 몇 표 차이로 졌느냐 이거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남겨서 2028년도 국회의원 총선 공천할 때 열심히 안 한 자들은 이거를 기초로 해서 다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장동혁이라는 스타 마케팅을 하되 내부적으로 지역별 책임 할당제를 해서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구의원, 군의원, 그죠? 도의원, 시의원이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를 기록으로 싹 다 남겨야 됩니다. 그건 기록은 중앙선관위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 그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30% 국회의원을 다 날려버려야 돼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경기에 임했으면 내가 손흥민이가 싫더라도 내가 뒤에서 열심히 풀백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마저 하지 않고 골이 우리 골대로 들어가는데 보고 서 있었다. 이건 잘라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지역별 책임 할당제를 해야 되고 이건 수도권, 충청권, 특히 영남권은 아주 정밀하게 작업을 해서 당 지도부가 뭐 이거 정의용 사무총장 성격 꼼꼼하니까 이거 잘할 것 같아요. 책임지고 득표수를 얼마나 가져갔느냐. 이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를 연임하게 되면 이건 2028년도 국회의원 총선 공천할 때 기초 자료로서도 다 날려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장면, 토론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중요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편집해서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시원하셨습니까? 시원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광장에 있는 애국 국민들의 어떤 당심, 민심과는 괴리되어서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 말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애국 국민들의 이 민심을 대변하는 어제 토론이 괜찮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 토론회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종편에서 안 해줘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하면 되죠 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 올려보세요. 지금 방금 제가 댓글을 보니까 사드 미사일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팩트를. 미사일 총알하고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일본 신문에 난 건데요. 일본 언론이 지금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가 중동 반출됐다 이러면서 큰일 났다. 자, 제가 그 사이에 또 뭐 그런 게 있나 해서 봤더니 사드 미사일 총알, 쉽게 하면 총알입니다. 안에 탄두가 실린 총알하고 이걸 발사시키는 발사대가 있습니다. 성주로 다시 돌아왔다면 발사대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SBS 보도 1시간 전에 보도를 보면 그 발사대도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안에 있는 총알이 지금 중동으로 갔어요. 그 비행기들이 지금 이집트 인근 어디엔가 지금 그 비행기가 돌고 돌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주 사드에 가면 사드 미사일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차범근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또 차범근이 좌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 댓글 쓴 분을 제가 혼내는 게 아니고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차범근 이야기를 한 것은 전체적인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스트라이크가 필요하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손흥민이고 차범근이다 이 소리지 차범근이 좌파 활동한다는 게 별 관심 없습니다. 네. 숲을 보세요. 숲을. 나무 몇 그루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라니까요. 숲을 보시면 해법이 보입니다. 자, 내리시고. 자, 어제 오늘 다음 기사 올려보세요. 전륜 결의물 이틀 만에 장동혁 오세훈 파열음. 오세훈 출마 보이콧 할 수도. 뭐 출마하든가 말든가. 오세훈이 뭐 꼭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된다는 뭐 절대절명의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응? 오세훈 안 나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추가 접수 기회를 줬으니까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자, 다음 기사. 오세훈 공천 신청 여부 안 밝혀. 출마하려면 신청하시고 뭐 안 나와도 됩니다. 서울시장 뭐 오세훈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할 사람. 응? 자, 동아일보 사설. 전륜 입도 뻥끗 않는 장 눈치를 보나 마음이 없나 이런 식으로 또
장동혁 대표를 슬슬 또 끌어대기 시작합니다. 왜? 올드 미디어들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응? 그러면서 지금 슬슬 또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댑니다. 응? 어정쩡하다. 뭐 이렇게. 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의사단체 집회 현장에 가서 윤석열 정부 시절의 어떤 의료 정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핀셋 지적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핀셋 지적을 할 수 있죠. 예. 또 이거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떱니다. 응? 어떤 분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 때 뭐 했던 정책을 왜 장동혁 대표가 또 이 비판하냐, 이거 호들갑 떱니다. 그거 호들갑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 정책이 뭐 다 100% 완벽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추종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같은 지지자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죠. 그죠? 또 어제는 한국노총 가서, 그죠? 뭐 이런, 저런 정부의 정책들이 잘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왜 의사단체에 가서 저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의사단체에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좀 달래보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이라는 국회의원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다 인내해주고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장동혁! 윤석열 정권 정책을 왜 비판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추종자들이에요, 추종자. 신도들이에요, 신도들. 그 종교단체 신도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대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작전상 하는 거예요, 작전상. 작전을 아셔야지, 작전을. 쉽게 하면 우리 페인트 모션이라고 하죠. 뭐 좀 이 거친 말로 뺑기 친다 그러죠, 뺑기. 작전상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윤호개인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고 윤호개인 안 한다만 하면은 그 작전 어떻게 합니까? 트릭이지, 트릭. 이 댓글로는 트릭. 페인트 모션, 트릭. 좀 뇌를 말랑말랑하게, 그죠? 유연하게.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지선 끝날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이 기사 났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작전, 페인트 모션, 전략적 뭐 호주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동혁 배신자, 장동혁이 변했다. 뭘 변해요, 변하기는? 지금 전륜에 뭐 합의했습니까? 장동혁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오늘 장동혁 전륜 선언했고 왜 이러잖아요. 다 작전인 거지. 그러니까 장동혁이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아니고 그냥 1, 2개 국회의원이면 우리가 저 작전 바꾼 거 아니야? 저 배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장동혁은 지금 당대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장동혁 중심으로 가면 된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다음 사진. 장동혁에 대해서 1020, 30 지지자들이 많다 이러니까 어떤 기사를 또 냅니까? 윤호개인 청년층 잡는다지만 당내에서도 소탐 대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020, 30이 장동혁 지지하는 거 아니다. 다른 세대에서 반대가 많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과 싸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제가 이 논리를 반박을 해볼게요. 오늘 천지일보 보도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관한 여론조사 1등이 누굽니까? 장동혁입니다. 18.6%. 그 다음에 뭐 김민석, 조국난, 한동훈 11% 뚝 떨어졌습니다. 한동훈이 몇 달 전만 해도 한 14에서 15쯤 됐거든요. 한동훈이 쭉 빠지죠. 왜? 이제 계속 빠집니다. 한동훈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안에 내용을 보면은 동아일보의 아까 기사 1020, 30만 너무 잡으면 안 된다. 이게 헛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20대, 그러니까 1020은 장동혁 대표 지지가 16.1%로 가장 높고
한동훈이는 11%. 30대에도 장동혁 대표가 20.8%입니다. 그리고 60대에도 장동혁. 서울에서도 장동혁입니다. 17.6. 그 다음 김민석 14.1. 서울에서는 한동훈은 3등 안에도 못 들어요. 경기 인천에서도 장동혁 22.5. 그 다음에 김민석 16.8.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장동혁 19.6. 조국이 16.8. 조국이 부산 출신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장동혁 22.7. 한동훈 12.8. 이 뭐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49.8. 보수층에서는 42.7.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미 자기 대선 후보를 장동혁으로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은 1020 상공까지 해서. 이런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통계 한번 해보세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42.8, 국민의힘 33.6. 얼마 전에 국민의힘 지지율 뭐 10%로 떨어졌다, 10%대로 떨어졌다. 이 여론조사 보시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 제가 봤을 때는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 진영의 지지자들은 다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 소리입니다. 집토끼들은 도망가지 않고 지지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같은 스트라이커를 전면에 내세워서 지방선거를 끌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뭘 이선으로 빠져? 니들이 이선으로 빠져. 니들이 인기 없어. 나가면 혼나기만 할 거야. 애국 국민들에게. 자, 그 다음 통계. 부정선거 관련 TF 구성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필요하다. 이게 55%입니다. 55%. 부정선거 관련 TF가 필요하다. 55%. 본 여론조사는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9일, 3월 10일, 그러니까 이틀 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1명,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3.2%. ARS 여론조사입니다. ARS 여론조사 하면 이게 딱 맞아요. 갤럽이 하는 것처럼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러면은 보수파 지지자들이 짜증냅니다. 요즘 뭐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이걸 갤럽한테 내가 다 이야기해야 돼? 이 응답을 안 한 거죠.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